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이야기해주는 중국 이야기, 이국봉 박사의 중국 대학으로 보는 중국 정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제 점점 네. 시간이 좀 기다려집니다. 그러세요? 예. 보니까 이 동영상 댓글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 구독자들 분들께서 저희 책과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요. 많은 힘이 된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또 제 2편을 써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중국의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던 공대 얘기, 또 원사 얘기, 중국의 대학 얘기, 또 정청 설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국 정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예. 저희가 주엔실선에 대해서 우주항공의 아버지죠. 중국의. 예, 공군조종사 11명하고 바꾼. 맞습니다. 예.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삼국지 제갈량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제갈량? 예. 그러니까 조조적진에 배 예. 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유유자적하게 10만 개 화살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춘실선이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중국에서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는 이제 인공위성도 쏘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핵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치 지도자 못지않게 전실선이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분이 전실선이 중국의 원사다. 이런 부분을 또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국력신장의 배후에는 원사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사 얘기가 그 사이에 이 박사님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가 있었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국력신장의 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받느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중국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한 텐데요. 이제 사실은 중국이 이제 후진 농업국가 이런 보다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핵무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제도권 밖에 놔두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면밀히 보면 1971년도에 중국이 이제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71년, 바로 70년에 결국은 뭐였냐면 인공위성을 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식으로 가입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유엔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중국이 그 전까지는 대만이 그 자리를 했었는데 이제 쫓겨나고 그 자리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잖아요. 국력의 바탕 위에서 중국의 그렇게 신장된 부분을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미국이 또 인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과학이 바로 이게 국력이고 그 국력이 바로 외교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과학을 국력으로 만들고 외교로 만들 수 있는 힘의 배경에는 바로 원사라는 것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력의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은 왜 강한가? 바로 이 책의 그 92페이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그 거북이하고 아킬레스 경주에 기록한 제논의 역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의 국력하고 관련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먼저 이 예. 책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게 이해를 하실까 독자들이요. 그 종합 국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언뜻 이제 제논의 역사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대학교 때 교양서를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는 빠르지만, 근데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출발한다 했을 때 과연 그 경주의 결과가 누가 이기겠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100m 앞에 아킬레스가 도달했어. 그러면 거북이는 10분의 1밖에 늦지 못하지만 10m는 갈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아킬레스가 열심히 해갖고 10m를 갔어. 그럼 거북이는 또 1m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거리가 줄어들긴 하지만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건데요. 바로 그럼 이런 관점, 이런 논리를 미중관계에 대입해 봤을 때 어떤 식의 우리가 논리 가능할까라고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이 미국을 막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막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냐는 거죠. 미국도 그만큼 또 간다. 그러면 격차는 물론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제논의 역설을 미중 관계에 이제 적용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논리와 현실은 다른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한국의 이제 많은 생각들은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 건 소설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뭐 경제 규모에서 따라잡는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논란, 논쟁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제 그게 말씀 주신 바로 이 제논의 역설에 이제 거기에 기반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 한국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미국, 심지어는 이제 뭐 일본까지도 그 중국이 앞으로 9년에서 뭐 8년 짧으면 그 기간 내에 이제 GDP에서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맞습니다. 방금 이제 제논의 역설이 아닌 현실은 좀 다른 문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더 정말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말 과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느냐,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랜 경험과 또 중국에서 경험하고 교류한 이런 부분에서 좀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 혹은 패권 경쟁? 이런 것 자체가 크게 고려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만라에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 경쟁 급할 게 없다. 왜 그런가? 과연 말로만 그런 건가? 좀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그거 원래 우리 자리였어.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중국의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책에서 제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미국의 영원한 세계 1등의 전략을 최대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때 중국에서 보는 관점은 이거 같아요. 세계 최대 시장 플러스 최고의 과학기술. 그러면 최대 시장과 최고의 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자연스레 글로벌 스탠다드가 나옵니다. 그럼 세계 각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최대 시장인 미국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래야 이제 결국은 자기도 먹고 사는데, 경제가 사는데, 그러려면 글로벌 스탠다드 알아야죠. 알려면 미국 가서 아이비리그 가서 공부해야죠. 그럼 교재 뭐 영어 돼 있잖아요. 영어 돼 있고 물건 팔고 매매할 때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나 이런 체제 싫어. 만약에 미국이 저항하거나 만약에 돈 지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군사력이 또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볼 때 이 중국의 자신감은 바로 미국의 몇 배를 능가하는, 지금 중국의 한 3, 4억 정도는 이 중상층에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3, 4억 중상층은
미국 전체 인구 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몇 배를 능가하는 그런 세계 최대 시장을 중국은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서방 세계나 한국은 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지금 21세기에 뭐 시장이라고 했을 때 뭐 밥 먹는 거 요즘 누가 밥 못 먹냐 그러는데 내수 시장의 진짜 의미는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핸드폰.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7,800만 대, 한 8,000만 대 뭐 이 내외에 중국이 작년에 보면 2,450만, 2,500만 대를 팔고 미국이 한 1,500, 600만 대 정도, 한 1,000만 대 정도 차이가 이미 나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보면은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이 한 40%, 미국이 한 뭐 12%, 15% 정도.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말씀하신 지금 중산층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4억이라는 인구가 이제 내수 시장으로 그 진격을 했을 때 그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2050년에 사회주의 맞습니다. 현대화 강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이 박사님 지적하신 이제 우리는 내수를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중국이 뭐 작년 말부터 꺼내놓은 게 이제 원래는 대순환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그 세계에서 2등하는 나라가 국내로 만다는 건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인류 운명 공동체 한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국내 대순환만 안 되니까 쌍순환, 듀얼 서큘레이션 이코노미라는 걸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최대 시장 글로벌 스탠다드 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중국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상 그 과학 기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올라가면 중국은 자체로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안 해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연스럽게 온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척지는 게 아니라 협력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제재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가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중국이 사실 미국을 통해서 배운 거라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렇죠.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데 청출어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중국이 미국을 배우면서 그 방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것이 여기에 정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있다. 그렇습니다. 뭐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왼쪽으로 돈다고.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왼쪽 나라를 이거를 첫 번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은 왼쪽에 있는 영국을 공부하지 않아 가지고 터졌고 이제 영국은 미국한테 터지는데 이 똑같이 보면은 이게 이 어떻게 보면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미중의 전쟁의 결판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자초시키냐 자초시키지 못하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에서 중국을 포위해서 이제 쿼드부터 마찬가지지만 다시 원시 시대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가 정말 총명하게 선택한 전략 클린 네트워크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다 털어내버리겠다고 하면은 세계에 이제 그 고립된 섬이 바로 중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전략은 무지하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미국 너 말은 맞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가 작동 잘 안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최근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국은 또 자국 시장을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몇 나라들과 또 개별적으로 또 시장과 같이 과학기술과 같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얼마든지 다양한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